미 동부 대서양 해안가에 옹기종기 모여있던 13개의 주가 어떻게 태평양까지 뻗어나가게 됐는지 지금부터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이야기. 이 땅은 원래 우리 거였어. 매너페스트 데스터니. 19세기 미국인들은 뭔가 대단한 걸 믿고 있었습니다. 바로 명백한 운명, 영어로 매너페스트 데스터니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신이 우리한테 이 땅 전부 주신 거야. 나는 일종의 자기 합리화죠. 마치 이 치킨은 내 운명이어서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물론 스케일은 좀 다르지만 말이죠. 이 믿음 하나로 미국은 정말 무섭게 땅을 넓혀나갔습니다. 먼저, 플로리다. 스페인한테 돈 주고 샀어요. 마치 부동산 거래하듯이. 그 다음은 텍사스. 원래 멕시코 땅이었는데 독립했다가 미국이랑 합칠래요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마치 작은 회사가 대기업에 인수합병되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진짜 대박이 터집니다. 1846년부터 1848년까지 멕시코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미국이 압승을 거둡니다. 그 결과 체결된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으로 얻은 땅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날의 캘리포니아, 네바다, 유타, 애리조나, 그 외 여러 지역까지. 이게 얼마나 넓냐면 한반도의 양 10배 정도 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전쟁 한 번에 이 정도 땅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2기 취임식 연설문을 보면 오래전에 정립된 이 매너페스트 데스터니 개념이 아주 흥미로운 방식으로 다시 언급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연설 후반부에 우리는 우주로 우리의 명백한 운명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성조기를 화성에 꽂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원래 미국 내부에서의 서부 개척 영토 확장을 의미하던 매너페스트 데스터니가 이번 취임식 연설에서는 우주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 금 발견. 인생 역전 드라마의 시작. 1848년 멕시코로부터 캘리포니아를 받은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세크라멘토 근처에서 금이 발견되었는요.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냐면요. 요즘으로 치면 비트코인 100만원대 다 사둔 사람 급의 대박 기회였습니다. 1849년 전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포티나이너스라고 부르는데요. 농사짓던 농부, 가게하던 상인, 심지어 의사, 변호사까지. 다들 삽들고 서부로 달려갔어요.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어. 나는 꿈을 안고 말이죠. 이 열풍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샌프란시스코 인구가 1년 만에 200명에서 2만 5천 명으로 폭증했습니다. 믿기지 않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광산에서 금 캐서 부자 된 사람보다 곡괭이 팔아서 돈 번 사람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닌가요? 리바이 스트라우스라는 독일 이민자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광부들이 하소연했는데 바지가 자꾸 찢어져요. 리바이가 생각했죠. 그럼 텐트천으로 바지를 만들어주면 되겠네. 여기에 구리모까지 박아서 더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리바이스 청바지의 탄생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을지도 모를 그 바지 말이죠. 금광 노동자들의 고민이 1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는 패션 아이템을 만든 겁니다. 참 재미있죠? 세 번째 이야기. 행복했던 건 잠깐, 내전의 그림자. 땅은 넓어졌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로 생긴 주에서 노예를 부릴 거냐? 말 거냐? 이 질문 하나로 나라가 둘로 쪼개질 뻔했는데요. 북부는 공장을 돌려야 하는데 노예제는 좀 그렇다는 입장이었고 공업이 발전하면서 자유노동을 선호했습니다. 반면 남부는 목화 농사는 노예 없으면 안 돼. 나는 입장이었지요. 농업 경제에 의존하면서 노예제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경제 시스템이 서로 충돌한 거였어요.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우리가 아는 링컨은 착하고 도덕적인 노예 해방가지만 실제 링컨은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정치 천재였습니다. 1858년
더글러스와의 논쟁으로 전국적인 스타가 됩니다. 요즘으로 치면 TV 토론에서 대박 친 거죠. 그리고 1863년 노예 해방선언을 발표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노예가 불쌍해서가 아니었어요. 첫 번째 전략은 남부의 노동력 붕괴를 유도한 겁니다. 노예들이 탈출하거나 반란을 일으키면 남부 경제가 마비되니까요. 두 번째 전략은 유럽을 견제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남부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노예제 지키려고 전쟁하는 애들을 도와줄 거냐? 라고 하니까 못 도와준 거죠. 세 번째 전략은 명분을 선점했습니다. 이건 내전이 아니라 자유를 위한 성전이다. 천재 아닌가요? 도덕과 전략을 완벽하게 결합한 겁니다. 네 번째 이야기. 철길로 이어진 나라, 진짜 미국의 시작. 1869년, 드디어 대륙횡단 철도가 완성됩니다. 동부 뉴욕에서 서부 샌프란시스코까지 기차로 쭉 갈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두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물류혁명입니다. 전에는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배 타고 6개월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는 일주일이면 도착합니다. 농산물도 신선하게, 공산품도 빠르게 전국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 거죠. 두 번째, 미국이 진짜 하나가 됐습니다. 떨어져 있던 동부와 서부가 하나로 연결되니까 우리는 한 나라, 라는 느낌이 확 살아난 거예요. 다섯 번째 이야기. 금칠한 시대, 겉은 반짝 속은? 이 시기를 도금 시대, 영어로 길디드 에이지라고 부릅니다. 길디드가 뭐냐면요, 금으로 겉만 번쩍번쩍 칠한 거예요. 속은 별로인데 겉만 화려한. 어디서 많이 본 느낌 아닌가요? 이때 엄청난 부자들이 등장합니다. 록펠러는 석유로 떼돈을 벌었고, 카네기는 철강으로 떼돈을 벌었고, 벤더빌트는 철도로 떼돈을 벌었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부자였냐면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각자 수십조씩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어땠을까요? 하루 평균 12시간에서 16시간 노동을 했고요. 어린이까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임금은 쥐꼬리만큼이었죠. 완전 헬조선 아니, 헬아메리카였던 겁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이야기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철도 건설에 목숨 걸고 일한 중국인 노동자들이 있었는데, 험한 일은 다 시키고, 위험한 곳엔 다 투입했죠. 그런데 철도가 완성되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중국인은 이제 필요 없으니 우리나라 들어오지 마, 라며 중국인 배척법을 제정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죠. 정말 냉정하지 않나요? 흥미롭게도 지금 쿠팡플레이에서 길디드 에이지라는 TV 시리즈가 시즌3까지 방영 중에 있습니다. 이 시대의 복잡한 역사 배경도 드라마로 보면 훨씬 이해가 쉽고 흥미롭게 감상할 수 있으니 시간이 되시면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세계로 뻗어나가다. 제국의 야망. 처음에 미국은 조용히 지내려고 했어요. 초대 대통령 워싱턴은 유럽 일에 우리가 왜 끼어? 우리끼리 잘 살자라고 했고, 1823년 멀로 대통령은 유럽은 아메리카 대륙에 손대지 마, 라는 멀로 선언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19세기 말, 미국이 강해지니까 생각이 바뀝니다. 이제 우리도 밖으로 나가볼까? 1898년, 미국 스페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명분은 쿠바 사람들 독립 도와주자, 였지만요, 실제로는 우리도 식민지 가질래, 였죠. 결과적으로 필리핀을 차지하고, 괌을 차지하고, 푸에르토리코를 차지합니다. 이때부터 미국은 제국주의 강대국 클럽에 정식 가입하게 됩니다. 과거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대항해 시대 때 했던 그것을 이제 미국이 물려받은 거죠. 마무리. 자, 정리해볼까요? 1840년대, 땅 따먹기와 금 발견이 있었습니다. 1860년대, 내전으로 하나가 됩니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죠. 1870년대에서 1890년대, 철도와 산업화로 경제 대국이 됩니다. 1900년대,
세계로 진출하며 제국주의 열강에 합류하죠. 이 모든 게 60년 만에 일어났어요. 1840년에는 동부 해안가의 중견 국가였던 미국이 1900년에는 세계 최강 산업 국가 중 하나가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속도죠? 그 과정에서 금광 노동자들의 청바지가 탄생했고, 링컨의 전략적 노예 해방이 있었습니다. 중국인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고, 재벌들이 탄생했죠. 이 모든 것들이 뒤섞여서 지금 우리가 아는 슈퍼파워 미국이 탄생한 겁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배울 점이 뭘까요? 강대국도 처음부터 강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회를 잡고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물론 많은 희생도 있었지만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오늘 19세기 미국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20세기 미국,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며 진짜 세계 최강이 되는 과정을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